자,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말에 이어서 오늘부터 다시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오늘 부산, 울산을 시작으로 비상겸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바로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호남을 제외한 전국을 돌 예정인데요. 오늘 장외투쟁 모습부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이 저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장외투쟁 현장에는요, 국민의힘 추산으로 한 8천여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분위기도 상당히 뜨거운 걸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 이런 전략인데, 글쎄요,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장외로 다시 나갔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분위기는 어떤지를 좀 전해주세요. 어쨌건 이제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와 사법부 겁박하고 또 부동산 정책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1야당으로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나가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일과 그것이 이제 배치되는 일은 아닐 텐데 그것은 저는 이제 그 병립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일각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든가 또는 뭐 부정선거론이라든가 그런 것들과는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좀 과소평가되거나 과소행동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그 비중에서의 그 균형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외투쟁은 장외투쟁대로 하되 진짜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것이고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덮게 된다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당내 일각에서 외연 확장,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우려도 사실 있어요.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이현정 위원님 뭐가 필요하고 지금 뭐를 끊어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중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중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걸 어떻게 잡아요? 못 잡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중도를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2월 3일이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이제 1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날 뭐 하실 겁니까? 그날도 이런 투쟁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안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 자체가 여전히 국민들 눈에는 윤 어게인 정당, 부정선거 옹호 정당, 이런 게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뭐 뭘 해도 지금 사실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렇게 집회를 쭉 한다고 그러는데 저게 지금 7, 80년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같이 이렇게 뭐 방송, SNS, 유튜브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렇게 예전 투쟁 방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후쿠시마 사태 했을 때 민주당도 했는데 결국은 계속 숫자 줄어들어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반복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당의 정체성, 뭘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나을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자리 잡고 그거를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죠. 장동혁 대표 취임도 이때가 100일째입니다. 당내에선 그날에 전후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걸 좀 밝히는 방향으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발언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이제 곧 100일이 다가오는 시점이고 이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 3일 계엄 선포된 날을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에 대한 거 명확히 밝히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의원도 밖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처한 이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그 선출되던 전당대회를 보십시오. 윤 어게인 세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까? 전환길 씨가 자기가 선출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다녔고 실제 그 결과로서 선출된 지도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줄 알았는데 실제 본인들을 선출한 그 지지자들의 뜻에 그대로 부합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윤 어게인 세력들을 만나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그분들과 연대해서 향후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12월 3일 장동영 대표 취임 100일에도 국민들이 기대하거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켜볼 만한 어떤 의미 있는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뭐 지금 울산, 뭐 부산을 시작으로 쭉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장외 집회를 이어갈 텐데 우리 호 대변인님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당내 분위기 아까 신동욱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의사들이 좀 변화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게 들리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당내의 그 다수는 최근에도 이제 재선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면담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그러니까요. 좀 더 이제 그 국민들 다수의 공감을 얻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목소리가 많은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민심이 많이 이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떠난 분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의 마음을 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망설여지는 부분이 나는 비상계엄엔 찬성할 수가 없는데 부정선거는 난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도 비상계엄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그 의구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둘째는 결국 이제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인가 그 당이. 민주당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 등등 아무리 봐도. 근데 국민의힘이 그런 정책 정당의 그 면모, 그런 역량,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주고 있는가, 그 두 부분인데 그 두 부분에서 확고한 믿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당이 좀 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